네, 안녕하세요. 바른생활 어른이 채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각 안 했죠? 네. 연기가 늘었어. 그러니까 저 오늘 이거 인스타 올리신 거 네. 봤는데 카메라 보고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네. 미쳤죠? 저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미쳤나봐요, 제가. 너무 보기 좋았어요. 자주 흔들어주세요. 좀 아이 컨택 해주시고. 많이 힘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선택의 상황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주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와, 진짜 멋지다. 옳은 선택이라고 표현 안 하네요. 네, 자주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근데 어떤 게 자주적인 선택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 그 여러 가지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얽히면 자주적인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이휘재 나오는 인생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맞아요. 그 막 A, B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상황을 이제 다 해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여기서 만약에 네가 자주적인 사람이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네가 자주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요거를 이제 상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요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가상의 상황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어떤 그러니까. 내용일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하기 싫어. 이거 우리가 늘 맞이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맞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빨래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고 맞아. 일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뭐 요럴 때 네. 만약에 네가 자주적이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요거를 이제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주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짜 시킬 때까지 안 하고 있겠죠? 누가 시키면은 겨우겨우 하고. 제가 앞 시간에 했던 거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겨우겨우 끄집어내서 얘기한다면 부족한 자주는 방금 더덕님이 얘기했던 시킬 때 한다. 두 번째, 맞아요. 지나친 자주라면 내 마음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지, 내 인생이지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질 수 있다. 그러네. 네. 진정한 네, 자주는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본다든가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네. 아니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너무 하기 싫을 때 미룰 수 있는 건 미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당장 해야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것까지 판단하는 게 진정한 자주가 아닐까. 저번 수업 시간에 우등생으로서 와,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진짜. 다 파악하고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해야 돼요. 그러네. 그냥 듣고 넘기면 잊어버린다. 그럼요. 필기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도 해주시죠, 선생님. 뭘 해야 되나요? 문제가 뭘 해야 되나? 아까 사실 요 전에 이휘재 네. 얘기 나오고 선택 얘기할 때 B와 D 사이 어느 철학자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맞아. 저 최근에 어디 뒤지다가 네.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선택에 관계돼 가지고 선택은 결국 결정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느 분이 했던 말이 더 진짜 저를 와닿았던, 저를 때렸던 얘기가 뭐냐면 최선의 결정은 옳은 결과가 나오는 결정이고 차선의 결정은 실패한 결정이다. 최악의 결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맞아. 이게 저를 굉장히 심하게 때렸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미뤄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택을 맞아요. 해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뿐이지 결과는
저는 참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런 소리 쉽게 합니다.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된다. 그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건 진리죠.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네. 진짜 종교인 같이 그 결과가 다 나한테 의미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맞아. 거기서 내가 뭘 취해야 될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하죠. 맞아. 물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네.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아주 쉬운 예로 제 자신이 어렸을 때 자라났던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자주적으로 할 수 있었나 했을 때 제가 시키는 걸 그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나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오른손으로 써 하면 글씨를 오른손으로 써야 하고 요런 네모난 칸을 해주고 네모난 칸에 똑바로 넣어 하면 거기에 글씨를 써야 되고 여기를 가 하면 가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조금만 이렇게 제가 반항을 해도 하여튼 쫓겨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걸 정말 못 해보고 자란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저희 딸한테는 늘 선택을 시켰거든요.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너가 골라봐.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늘 선택을 하게 해줬더니 얘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좀 정해주라고 좀! 막 이러면서. 그만 나한테 물어봐! 막 이러면서. 저희 위젤라 여행 홍보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젤라 여행이 그래요. 숙소 외엔 잡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가세요. 그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왜 쳐다보세요? 어디 가세요? 체험이죠? 그래서 이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지혜롭게 줘야 되는구나. 모든 걸 다 선택하라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그것도 좀 알게 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 사회와 어른들인데, 참 이것도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혜로운 네. 그 도덕 교과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게요. 요거는 그냥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고요. 네. 만약 이제 내가 자주적이지 않았으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다. 뭐 누가 시킬 때까지 안 한다. 그랬을 때 너의 기분이 어떨까? 그렇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주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도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고 해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너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럼 이제 대부분 하기 싫지만 그걸 해냈다는 뿌듯함, 이런 거를 느낄 것 같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겠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최고다, 좋다. 최고다. 기분. 그러니까 감정. 맞아요. 감정이란 것을 어떤 체험이든 아니면 간접 맞아요. 체험이든 기억하고 있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분명히 움직일 거라서 그 기분으로 맞아요. 물어본다는 게 너무 좋은 유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취감이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네. 사실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몇 가지 상황을 더 하는데 네.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옷을 사서 처음으로 이제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 옷이 그게 뭐냐고 안 예쁘다고 놀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요럴 때 내가 자주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옷을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이 놀렸는데 그 옷을 다시 입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게요. 보통 이제 자주적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의식하고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자주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옷을 계속 입으면 이게 지나친 자주도 될 수 있고 진정한 자주도 될 수 있는 경계선에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진정한 자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 옷이 왜 나한테 안 어울려? 어떤 게 그래? 하고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뭘까라는 질문을 도리어 해보는 거죠. 그럼 사실은 제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 도와달라 그러면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맞아.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성이더라고요. 그런 네. 걸 생각해보면 네가 한번 코디를 해줘봐 라든가 뭐 옷을 같이 봐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나. 자주라고 해서 꼭 내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 정보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적으로 옷을 선택합니다. 모든 걸 더덕님한테 맡기는 자주를 선택했습니다. 자랑이십니다. 그럼요. 저 그 찬스 저도 써도 될까요? 아니 충분히 너무 이쁘게 잘 입어서 네 어울리는 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순간 오디오로 듣던 유튜브를 확 펼쳐가지고 채원 작가님의 그러니까. 패션을 볼 거야 사람들이. 근데 패완얼이야 어쩔 수 없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기 때문에. 아, 나 무슨 말을 했어? 패원 얼굴에서. 네. 네. 키피디님 거기서 졌어요. 저 채원쌤한테 졌어. 아, 그건 그렇지. 채원쌤한테 못 이기지. 저도 어디 가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요? 잘 꿀리진 않는데 많이 꿀립니다. 네. 빠르게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네.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글을 쓰게 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 했는데 요 쓴 글을 발표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쑥스러워요. 내가 쓴 글을 너무 쑥스러워요. 그치. 요럴 때 자주적이지 않은 친구와 자주적인 친구는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와, 이건 근데 너무 어렵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교과서를 읽는 것도 떨어서 못 읽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내 목소리 맞아. 벌써부터 떨리고. 근데 내가 쓴 글을 심지어 읽어야 돼. 이거 사실 웬만한 사람들도 저한테 다 노래 부르라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자주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못 읽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제 글이 저는 제가 읽을 수는 없고 딴 친구가 읽는다면은 제 귀를 막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딴 친구 글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쑥스럽거든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패스. 자기가 쓴 글 자기가 읽으면은 진짜로 쑥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가님도 브런치 작가 이렇게 하시면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주적인 거고 굉장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올린 글들의 좀 대부분이 약간 남편이랑 싸운 얘기, 남편이랑 안 맞는 얘기 이런 글들을 이제 올렸어가지고 좀 가족들은 좀 안 봤으면 했는데 몇 달 전에 저희 친정아빠가 그거를 보고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백? 지금 연애 전문 작가가 되셨어요. 진짜요? 네, 연애 분야 크리에이터라고 딱지가 지금 붙었는데 최고다. 저희 아빠가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쓰지 말아라. 그런 면에서 보면 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에요. 이 미모가 더 빛나는 이유가 그거군요. 큰일 났어. 이제 이게 마지막 상황이었거든요. 넘어갈 데가 없어요. 책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렇게 끝나나요? 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결과를 상상해보고 그때의 감정을 상상해보고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저 얘기해도 돼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글을 잘 썼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글이나 노래나 이런 게 너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그 당시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별 반응이 없었어도 저 의심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불안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쓴 글이 되게 자랑스럽고 내 글 계속 읽어도 내 스스로 재밌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앞에 나가서 내가 쓴 글 읽어봐라 이러면 잘 못 읽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면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왜 그때 바보같이 그것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잠깐인데 읽으면 되는데 어차피 다른 애들이 썼던 거 내용 기억도 안 나는데. 맞아. 이게 한참 지나야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너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답 중에 기발했던 게 궁금해지고 요거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직 한 번도 6학년 담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6학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채원쌤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 어떤 말들 또는 이게 사실은 경험이 될 텐데 채원쌤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뭔가가 있었을까요? 어른이 돼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금은 해요. 저도. 근데 그 당시 못했거든요. 중간에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이제 못한다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됐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진짜 막 속으로 울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죠. 맞아. 이게 하기 전에는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는데 막상 하니까는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었구나. 그럴 거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이건 완전 제 결론인데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해보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크게 한 번만 용기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고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 엄마가 막 너 남자친구랑 손 잡아봤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 쑥스럽게. 네. 아니 근데 궁금했나 봐요. 손 잡아봤냐? 이러는데 그래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엄마가 이제 괜히 제가 다 대답을 안 하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랬는데 아빠가 옆에서 한 번 잡았으면 여러 번 잡았다는 거야. 한 번이 어렵지. 여러 번은 쉬워. 아버님 훌륭하신데? 멋지다. 그래서 굉장히 뜨끔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치. 근데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맞아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셔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아우라가 나오시는 거구나. 그러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저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네. 맞아. 네.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일단 한번 해보게. 용기를 줘보고. 그리고 사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건 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이어서 뛰어봤는데 정말 못 뛸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읽어봤는데 정말 아닐 수도 있고 막 목소리 떨리고 막 맞아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일단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가만 보면 기피디님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정말 뭐 쑥스러워서 못했는지 하기 싫어서 못했는지 몰라도 진짜 못했는데 거의 지금 한 30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확실히 좀 편해지고 수월해지는 것 같긴 해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는 그것도 맞고 맞아. 또 하다 보면 느는 어느 정도의 그 영역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최고가 되고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분명한 건 한 중간은 갈 수 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거는 전 어느 정도 아주 진짜 저도 사진 찍는 거 이게 뭔가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을 보니까 완전히 똥손은 벗어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치. 수평 수직만 맞춰도 그렇죠. 똥손은 벗어나지. 그렇다는 걸 알았죠. 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제 자주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자주적인 선택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네. 그리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주적인 선택을 할 확률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자존감 측면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네. 이게 또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자주적인 선택을 할수록 좋아진대요. 맞아. 왜냐면은 자주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자주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좀 새롭게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적인 삶을 막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맞아요. 자존감이나 뭐 창의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자주적인 선택이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결론인데 책에서의 결론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기립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맞아.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맞아요. 보통 자존감이 있어야 자주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 이게 서로 그 상호 선순환이 일어날 거는 같은데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자존감을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딴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주적인, 그러니까 선택하고 해보고 뭐 거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중에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네. 이거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을 많이 댐을 당한 아이들은 자주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네요. 내 얘기였어. 제가 인공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분이 제 옆에 계신 대동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너무 웃기는 게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저만 나오서 해결이 됐으면 저밖에 더 했습니까? 과잉한 자존감. 변한 포인트는 저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포인트. 오케이.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직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